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요. 바로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셨을 그 경북대학교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계획안입니다. 네, 이게 2025년 4월에 발표된 건데요. 중요한 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 맞아요. 확정된 건 아니고 바뀔 수도 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지원하실 때는 최종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가 좀 방대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 내용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딱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네,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고 또 나한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큰 그림부터 볼까요? 전체 모집 인원이 5,629명. 와, 많네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수시가 4,573명, 정시가 1,056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시 비중이 압도적이죠. 네, 거의 80%가 넘는 거니까요. 그리고 수시 안에서도 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길이 여러 갈래고요. 정시는 당연히 수능 위주고, 전형별로 평가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또 수능 최저, 이거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탄급인데요. 네, 뭐죠?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게 이제 모든 전형에 다 반영된다는 거예요. 감점이나 심하면 아예 부적격 처리까지. 와, 모든 전형이요? 이거 정말 큰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봐야겠네요. 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입시 지형도 한번 같이 탐험해 보시죠. 먼저 역시 가장 비중이 큰 수시 모집부터 보겠습니다. 4,573명. 정말 기회가 많네요. 그렇죠. 수시하면 딱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잖아요.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보죠. 총 2,111명을 뽑아요.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한 전형이죠.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뽑는 교과 우수자 전형 1,383명. 이게 눈에 띄네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3학기 이상 성적 있으면 지원 가능하고 근데 평가 방식이 학생부 교과 80%에 교과 이수 충실도 20%? 이 교과 이수 충실도 이게 뭔가요? 성적만 보는 게 아닌가 봐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이번 계획안의 좀 새로운 포인트 중 하나예요. 교과 이수 충실도. 이게 뭐냐면 단순히 등급 높은 거 말고요. 학생이 지원하려는 계열 있잖아요. 뭐 인문, 사연 이렇게. 네네. 거기에 필요한 핵심 과목들. 그러니까 국, 영수, 사, 과, 한국사 이런 거요. 이걸 얼마나 충실하게 들었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계에 가는데 수학과학을 좀 소홀히 했다거나 하면 감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식인 거죠. 중요한 건 성적 외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과목 선택의 질이랑 양을 보겠다는 신호예요. 세특은 안 문다고 돼 있지만 과목 이수 현황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되는 거죠. 100점 만점에 최저 70점까지 점수 차이가 30점이나 나니까 무시 못하죠. 그렇군요. 와, 그럼 단순히 점수만 잘 받을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과목 선택을 정말 전력적으로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진 거죠. 그럼 수능 최저는요? 교과 우수자 전형에 있나요? 네, 교과 우수자는 수능 최저 적용됩니다. 다만 상주캠에 있는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자율미래인재학부, 여기는 제외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인재 전형이 610명.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닌 학생들을 위한 거네요. 네. 평가 방식이나 수능 최저는 교과 우수자랑 똑같다고 하고요. 그럼 대구 경북 학생이면 무조건 지역인재가 더 좋은 건가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순 없어요. 이게 모집 단위별로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원할 때 상황을 잘 봐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인재에서 진짜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어요. 이거 꼭 아셔야 하는데 네, 또 뭐가 바뀌었나요? 2022학년도에 중학교 입학한 학생들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이 대학 갈 때
그때부터는 의대, 치대, 약대, 간호학과 이 네 군데는요. 지역인재로 가려면 중학교 입학부터 졸업,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녀야만 해요. 와, 중학교 때부터요? 거주 요건이 엄청 까다로워졌네요. 네, 상당히 강화됐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거 반드시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야, 해당 학과 목표면 진짜 미리미리 체크해야겠네요. 그 외에 학생부 교과에는 지역인재 기초수급자 등 대상자 10명, 사회통합 118명, 특성화고 졸업자 31명 전형이 있네요. 네, 이런 전형들은 이제 특정 자격 요건이 중요하고 수능 최저가 없거나 좀 낮춰주는 경우가 많다는 게 특징이죠. 네, 자격 조건이 된다면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와, 교과 전형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군요. 그렇죠. 이제 수시의 다른 한 축,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1692명, 교과 성적 말고 다른 강점이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학종은 학생부에 쓰인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교과, 비교과 활동 전부요. 제일 많이 뽑는 일반 학생 전형이 907명인데 이건 서류평가 100%예요. 서류 100%요? 네. 그 말은 즉 학생부 전체의 내용, 성적 변화 추이, 세특, 창체 활동, 행특까지 다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펙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수능 최저는 있나요? 네, 적용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교과 우수자처럼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은 제외고요. 서류 100%라니 정말 학생부 관리가 핵심이겠네요. 학종에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네요. 395명. 근데 이건 평가 방식이 교과 지역인재랑 완전 다른데요? 네, 달라요. 학종 지역인재는 단계별 전형이에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일단 걸러요. 모집 인원의 4배수. 근데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는 5배수. 아, 1단계에서 인원을 거르고. 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랑 면접 30%를 합쳐서 최종 선발합니다. 면접이 30%나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고 면접이 상당히 중요해진 거죠. 면접에서 점수 잘 못 받으면 뒤집힐 수도 있고 1단계 성적 좋아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면접은 어떻게 진행된대요? 시간이나 방식 같은 거요? 보통 10분 내외 개별 면접이고요. 제출한 학생부 기반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학업 역량, 전공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발전 가능성, 인성 같은 거요. 종합적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수능 최저는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이 네 곳만 적용됩니다. 다른 과는 없고요. 그렇군요. 오, 그리고 치외과는 특이하게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으로 선명을 또 따로 뽑네요. 학교장 추천까지 받아야 한다니 진짜 소수 정예네요. 네, 그렇죠. 평가 방식은 학종 지역인재랑 같고 수능 최저도 적용되고요. 그 외에도 학종 전형이 진짜 많던데 뭐 사회배려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 너무 많아서 다 보기도 힘들겠어요. 맞아요. 너무 많죠. 이걸 다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좀 묶어서 특징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들은 대부분 서류 100%거나 아니면 면접이 있는 2단계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특징이죠. 아,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전형도 있더라고요. 고졸재직자, 특성화고 졸재직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 경력 있는 분들을 위한 거 이것도 2단계 서류 플러스 면접에 수능 최저 없고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기회도 있고 또 특정 분야 인재, 예를 들면 농업 쪽 영농창업 인재, 컴퓨터학부의 SW 특별, 또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의 모바일과학 인재 같은 전형도 있어요. 아, 특화된 전형들이네요. 네, 이런 전형들은 해당 분야 역량이나 잠재력을 좀 더 깊게 보겠죠. 그래서 면접 비중이 높거나 모바일 과학 인재는 50%나 돼요. SW 역량 같은 별도 평가 요소가 있기도 하고요. 수능 최저 여부도 전형마다 다르니까 잘 봐야 합니다. 와, 진짜 많네요, 종류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복잡해서 뭘 골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정확해요. 그래서 본인 강점, 내신이 좋은지, 서류가 좋은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게 있는지 이런 상황이나 자격 요건을 냉정하게 딱 분석해서 제일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집중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네, 나에게 맞는 전형 찾는 것부터가 전략이네요. 자, 그럼 수시의 세 번째 길로 가볼까요? 논술 AAT 전형, 560명. 이건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할까요?
논술은 아무래도 내신이나 비교과가 조금 부족해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글 쓰는 능력 아니면 수학 문제 푸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경북대에서는 AAT라고 부르더라고요. Academic Aptitude Test. 평가 비중이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 와, 논술 실력이 거의 결정적이겠네요. 논술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인문, 자연 다 같나요? 아니요, 달라요. 인문계열은 국어, 사회교과 지식 바탕으로 통합적인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자연계열은 수학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과탐 내용이 좀 섞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의대, 치대, 수의대 여기는 수학이랑 플러스로 생명과학 중심의 의학논술 이걸 따로 봐요. 자연계열 2라고 해서 이건 준비를 꽤 해야겠죠. 네, 그렇겠네요. 수능 최저도 적용되고요. 네, 적용됩니다. 논술 준비 부담은 있겠지만 잘하면 역전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제 수시 마지막. 실기실적 전형. 예체능이랑 체육특기자 전형이죠. 네, 예체능 실기 실적으로 195명, 체육 특기자로 11명 뽑습니다. 예체능은 학과마다 교과랑 실기 비율이 다 달라요. 음악, 국악은 실기가 80%로 엄청 높고요. 미술, 체육학은 70, 디자인은 60, 패션 디자인은 아예 실기 100%네요. 오, 음악학과랑 체육교육과는 1단계에서 교과로 10배수 거르고 2단계에서 실기 보는 거군요. 단계별 전형. 맞아요. 실기 내용도 당연히 다 다르겠죠. 음악은 자유곡 연주, 미술은 정물 소묘, 체육은 Z자 달리기 같은 거. 이건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에서 확인해야 하고요. 수능 최저는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체육교육과 여기만 적용됩니다. 체육 특기자는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실적이랑 면접 위주로 보고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자, 이렇게 수시 모집의 주요 전형들을 다 훑어봤습니다. 와, 정리해보면 내신 좋으면 교과, 서류 비교과 강하면 종합, 논술이나 실기에 자신 있으면 해당 전형. 이게 기본 전략이겠네요. 정말 복잡하지만 기회도 그만큼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잠시 숨 좀 고르고요. 이제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시는 총 1,050명. 수시보단 적지만 수능에 자신 있는 학생들한테는 여전히 중요하죠. 정시는 가군, 나군으로 나눠서 뽑습니다. 가군에서 511명, 일반 학생 473명, 지역인재 38명. 지역인재는 수시랑 자격 똑같고 일반 학생은 고졸 또는 동등 학력이면 되고요.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거의 대부분 학과는 그냥 수능 100%입니다. 이게 정시의 기본이죠. 깔끔하네요. 네, 근데 예외가 좀 있어요. 디자인학과는 수능 60%에 실기 40%, 음악국악학과는 수능 20%에 실기 80%. 이건 수시에서 다 못 뽑으면 넘어오는 거고요. 미술학과도 수시 2월시 수능 100%. 아, 그리고 의예과. 여기는 수능 100%인데 추가로 인적성 면접을 봐요. 근데 점수화하는 건 아니고 그냥 PF, 합격 불합격 판단용으로만 쓴다고 합니다. PF라도 의대 면접이면 중요하겠네요. 가군에서 수능 최저는 어디에 적용돼요? 딱 한 군데.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이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 등급 합해서 3이네. 꽤 높죠? 네, 높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나군. 545명 전부 일반 학생이고 여기도 대부분 수능 100%인데 체육 쪽은 실기가 있군요. 네. 체육교육과는 수능 80%, 실기 20%, 체육학부, 체육학 전공은 수능 70, 실기 30%, 그리고 나고는 수능 최저가 아예 없습니다. 정시는 비교적 간단하네요. 수능 성적이 절대적인데 일부 예체능이랑 의대 면접 변수 있고 가나군 잘 보고 지원해야 한다. 네, 그렇죠. 지원 전략을 잘 세워야죠. 좋습니다. 수시, 정시 큰 틀을 봤으니 이제 평가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수화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먼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요. 기본적으로는 전 모집 단위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이걸 다 반영해요. 전 과목 다 보네요. 네. 근데 예체능은 국수용사만 보고요. 상주캠 일부 학과는 또 주요 교과 중에서 잘 본 거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 차이는 있어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보고요. 성적 계산은 어떻게 해요? 그냥 등급 평균 내는 건가요? 아니요. 등급을 점수로 바꾸고요. 거기에 과목별 이수 단위, 그러니까 시수죠. 그걸 곱해서 가중평균을 내요.
진로 선택 과목은 빼고요. 전형마다 만점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 교과 우수자는 400점 만점인데 1등급 400점, 2등급 390점 뭐 이렇게 점수차가 크지 않아요. 근데 논술 전형은 150점 만점인데 1등급 150점, 2등급 145점 이런 식으로 점수폭이 좀 다르죠. 아, 전형별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다르군요. 이것도 유불리 따질 때 봐야겠네요. 검정고시는요? 검정고시는 필수 6과목 성적을 등급 점수로 바꿔서 반영하고요. 네. 다음은 정시의 혁신, 수능 성적 반영 방법. 영역별 비중이 궁금한데요. 이게 계열별로 차이가 꽤 커요. 인문계열은 국어 비중이 높아요. 300점. 수학은 200점. 국어가 중요하네요, 인문은. 네. 자연계열은 반대로 수학 비중이 300점으로 높고 국어가 200점, 탐구는 둘 다 200점, 영어 100점 만점이고요. 예체능은 수학 안 보거나 비중이 아주 낮고요. 자연계열은 과탐 보면 가산점 있다면서요. 네. 과탐 과목당 표준 점수의 5%를 가산해줘요. 그러니까 이 과목 보면 총 10% 가산 효과가 있는 거죠. 꽤 크죠. 근데 모바일공학 전공은 이건 또 제외예요. 탐구는 그런 표준 점수 그대로 써요. 아니요. 성적표에 나오는 백분위를 활용해서 대학 자체 변원 표준 점수라는 거 적용해요. 이게 뭐냐면 선택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 차이를 좀 보정하려는 거예요. 유불리를 줄이려고. 아, 변환 표준 점수? 알겠습니다. 영어는 등급별 점수 차이가 꽤 커 보이는데요. 1등급 100점에서 9등급 62점. 네, 영어 중요합니다. 등급 간 점수 차가 꽤 나죠. 한국사는 가산점인데 1, 4등급까지 10점 만점이고 9등급도 9점이니까 뭐 큰 변별력은 없다고 봐야죠. 네, 영어 등급이 중요하고 한국사는 만점 받는 게 좋겠다 정도군요.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아까 예고했던 그 문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이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게 왜 그렇게 큰 변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도 일부 대학, 일부 전형에서 감점 요소로 쓰긴 했어요. 근데 경북대처럼 수시, 정시 모든 전형에서요. 모든 전형이요? 네, 모든 전형에서 그것도 그냥 감점이 아니라 심하면 부적격 처리, 즉 그냥 탈락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강력한 조치예요. 아무래도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정부 정책 이런 게 반영된 결과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데요? 뭐 몇 호 조치면 몇 점 감점 이런 식으로요? 네, 조치 사항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제일 가벼운 1호 서면 사과 이것만 받아도 총점에서 10점이 깎여요. 1호인데 10점이요? 와, 네, 2호 접촉 협박 보복 금지는 20점, 3호 학교 봉사 30점, 4호 사회봉사 40점, 5호 특별교육 심리치료부터 7호 학급 교체까지는 50점 감점이고요. 그리고 제일 심한 거 8호 전학이랑 9호 퇴학 이건 그냥 부적격이에요. 지원해도 무조건 탈락. 와. 1호 서면 사과만으로 10점 감점이면 진짜 소수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 입시에서 이건 거의 치명적인데요? 그렇죠. 치명적이죠. 특히 단계별 전형 있잖아요. 거기서는 1단계 평가 때부터 이 감점이 적용돼요. 아, 1단계부터요. 네. 만약에 도치사항이 여러 개다. 그럼 제일 무거운 거 기준으로 깎아요. 예를 들어 1호랑 5호가 있으면 5호 기준으로 50점 감점인 거죠. 야. 이건 뭐 사실상 학교 다니면서 학폭에 연루되면 경북대 가기는 정말 어려워진다. 그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도 고등학교 다닌 기록 있으면 학생부 내야 하고 거기 학폭 기록 있으면 똑같이 적용돼요. 와. 이건 정말 그냥 감점 수준이 아니라 학교 생활 자체를 엄청 조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수험생 학부모님들 다 이거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들 간단하게만 짚어주시죠. 이것도 아직 예정인 거죠? 네,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26년 9월 초 한 7일에서 11일 사이에 3일 이상 할 거고요. 전형 기간은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합격자 발표는 12월 18일 전에, 정시 모집은 2027년 1월 초 4일에서 7일 사이에 3일 이상 원서 접수, 전형 기간은 1월 중하순, 합격자 발표는 2월 5일 이전, 최종 등록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일정들은 내년에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ips.kbs
knu.ac.kr 여기 즐겨찾기 해두셔야겠네요. 네, 꼭 그렇게 하셔야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네, 오늘 저희가 경북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안 그야말로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수시 정시의 그 복잡한 전형들, 특히 학생부 교과에서 교과 이수 충실도라는 새로운 평가 요소가 등장했고 네, 그게 중요했죠. 학생부 종합도 길이 여러 갈래였고요. 논술, 실기 특징, 수능 최저 적용 여부까지 핵심들을 짚어봤는데요. 근데 오늘 얘기 중에 가장 강렬하게 남는 건 역시 그 학교 폭력 이력인 것 같아요. 모든 전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맞습니다. 그 점은 정말 유념하셔야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아직 아닙니다. 내년에 나올 최종 모집 요강에서 모집 단위별로 몇 명 뽑는지, 실기는 뭘 보는지, 정확한 일정은 언젠지 이런 세부 사항 꼭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큰 틀,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와야 할까? 이런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오늘 얻으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학생부, 모의고사 성적, 또 나만의 강점 같은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입시 제도가 세분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엄격해지는 것이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을 넘어서요.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어떤 학습 태도나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유리한 전형 찾는 것을 넘어서 이 시스템 안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 고민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